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초에 우리 증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보겠는데요. 1월로 봤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지난주로 봅니다만은 이제 오늘은 1월로 보면 1월 전체로 볼 때 홍콩 증시가 가장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 증시 그다음에 올라갔고 코스피가 3위 그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나스닥에 이제 그다음 정도 되는데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진정이 됐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높다, 여전히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오곤 있지만 그러니까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실제 실천이 되면서 유럽과 아시아 증시가 선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주요 지표도 이번 달 들어서 보면 올해 들어서 보면 달러 인덱스 하락.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완화가 된 거죠. 국채 금리도 내려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완화가 됐다라는 거고 유가가 올라가고 있죠. 국제유가 올해 들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S&P 500보다 나스닥이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미국보다는 신흥시장 우리나라라든가 또 이제 홍콩 증시라든가 중국의 연결고리가 있는 증시가 더 강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들별로 보면 이건 이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특징이 기술주 또는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고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테슬라가 9%나 급등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2월 이후에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반면에 이제 JP모건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진했죠. 그러니까 투자들의 관심이 금리 인상 쪽보다는 이제 경기 바닥 또는 경기 침체가 경착륙 그다음에 연착륙에서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쪽에 좀 가깝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선별적으로 매수를 해서 그쪽 수익률이 조금 더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를 빼놓고는 그렇게 뭐 지난주에 두드러지게 크게 올라간 종목은 없어서 이거는 이제 이번 주 추이를 조금 더 봐야겠죠. 자,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금융주와 건설주가 각각 이제 많이 올랐고 건설주 같은 경우 이제 정책 효과들이 좀 있죠. 해외 수주권도 있고 그다음에 금융주는 배당을 비롯해서 주주 정책을 좀 키울 것 같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올라갔고 잘 봐야 되는 게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이 약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주 후반에 올라오긴 했지만 공매도가 최근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예수 물량 풀리는 거를 앞두고서 공매도를 치고 있고 그 공매도 치고 주가가 내려간 거 틈에서 어떤 업종이 올라가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자금이 넘어가고 있는 게 일단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뭐 넘어간다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IT가 강하고 공매도 대상이 되고 있는 2차 전지 쪽은 좀 이제 부정적이고 요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엔터주가 좀 두드러지게 튀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게임주가 뭐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연결고리가 있어서 선별적으로 괜찮았고 그 외 종목군들은 조금 특징적인 어떤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주가 조금 최근에 눌리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살짝 주 후반에 틀었다라는 게 약간 이제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쪽으로 봤을 때 지난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그 주 후반에 특히 그러니까 그 주말에 이슈가 됐던 거는 뭐 기업들의 해고자가 계속 공개가 되면서 좀 해고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월별 지금 1월에 아직 20일 정도밖에 3분의 2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해고를 공개한 어떤 기업들의 합을 냈더니 뭐 사실 전체 취업자 감안해 볼 때 뭐 해고자 수 저거 정도 가지고 뭐 전체 고용 지표를 흔든다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해고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미국의 노동시장도 식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좀 살짝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주에도 해고 일지가 계속 공개가 될 텐데 이거 이제 사이트는 제가 카페에도 올려놨습니다만은 이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노동시장마저 꺾이는구나. 그러면 금리 인상이 실제로 마무리가 되는구나라는 쪽으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어서 물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더 요 추이는 이제 계속해서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 인사들을 아무리 세게 말해도 연말에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야 연말에는 뭐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있어요. 현재 미국 금리가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4.25에서 4.50. 근데 그거보다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시각은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연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로 마무리가 되고 그 인상된 수준에서 내려갈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뭐 좀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번 올린다라고 하니까 금리가 여기까지 도달하는 건데 그 도달한 금리에서 유지하고 있을 확률이 12%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인상 확률은 뭐 1.6%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2번 올리고 그 이후에는 한두 번 정도 내릴 것 같다라는 쪽에 아직까지는 이제 베팅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계속 해놓고 다음에 이제 좀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하죠. FOMC 직전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요란하게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 직전에도 불구하고 이 심리가 유지가 되는지도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어떤 금리 피크론 또는 인하론 이런 거는 이제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주식시장의 자금이 이제 뭐 미미하지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이제 들어오고 있고 계속해서 그다음에 주식은 이제 유출됐다가 유입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흥시장 쪽입니다. 그러니까 신흥시장 쪽에 자금이 팍팍 들어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들어왔던 자금이 2021년 2월 이후 최대 규모의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리피니티브나 EPFR 기준으로는 최대 자금이 들어왔죠. 2021년 2월 이후 최대 자금인데 이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서치 기준으로 보면은 사상 최대로 들어왔습니다. 예, 사상 최대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흥시장 쪽에 자금 유입되는 흐름이 좀 심상치가 않다.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이라든가 한국, 대만 이쪽에 주식을 열심히 사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열심히 사고 있죠. 그래서 예,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되고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수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중국을 제일 많이 사고 있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대만이고 그 다음이 우리고 이런 순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요렇게 자금이 들어올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표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외국인들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매수 강도도 작년도 하반기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3주 동안 매주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4주 연속해서 1조 원 이상 들어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휴장이 있으니까 3일밖에 안 되니까 1조 원 넘기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또 어쨌든 이번 주에도 자금이 이제 1조 원 정도 해당되는 정도 비율로 좀 유입이 되는지 이 구도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매수하는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하고 우선주까지 포함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여기에만 한 7천억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선주, 하이닉스 쪽으로 보면 그러니까 거의 이쪽 종목의 한 50% 정도 배분을 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금융주, 예, 금융주 쪽을 이제 열심히 좀 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시가총액 최상단의 구도를 보면 전기전자, 2차 전지, 바이오, 자동차, 인터넷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하고 바이오는 이제 매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냥 매도하거나 이제 샀다 팔았다 정도 되고, 근데 이제 IT와 자동차와 2차 전지 쪽은 좀 매수는 합니다. 어쨌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제 공매도가 있어서 좀 엇갈리고 있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 바이오 쪽보다는 이제 금융주 쪽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위를 골고루 담되 바이오는 담지 않은 이런 형태를 좀 보이는 게 특징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딱 봐도 엔터죠. 그러니까 엔터 쪽을 되게 열심히 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뭐 바이오 쪽에도 일부 담는데 시가총액 최상단이 사실은 바이오 쪽하고 2차 전지잖아요. 근데 그쪽보다는 아랫단을 담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관 쪽으로 보면 돈이 기관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최상단 종목을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기나 LG전자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담고 있죠.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 벌이겠다는 얘기예요. 예, 묵직한 거.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보유 지분 가치가 18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이거 20% 올려버리면 그냥 40조 원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큰 돈 게임으로 가는 거고, 개인들은 참깨 작전, 그러니까 자잘하게 여러 번 굴려서 수익 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기관들 수익률 게임에 합류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하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엔터 쪽이라든가 이제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부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사실 요 아랫단을 잘 봐야 됩니다. 요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수익률 게임에서 또 재밌게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라서 이 아랫단에 계속 어느 종목들이 올라오는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체크 포인트 보면 FOMC 직전일인데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하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거냐. 그게 아니라 금리 인상
이제부터는 안 할 뿐이지 계속해서 고금리가 유지가 될 거야.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갈 건지, 전자 쪽이면 시장은 더 올라갈 거고 후자 쪽이면 좀 버거울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높은 금리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쪽의 뉴스량이 늘어나는지. 근데 두 번째는 현실론. 제가 이제 현타라는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나오고 지표 나올 때마다 숫자가 너무 예상한 것과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 예전보다 편차가 되게 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바닥이야. 이렇게 볼지 아니면 이게 이제 경기 침체 강력한 시그널이야. 이쪽으로 볼지 요거를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로는 전자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바닥론. 그러니까 한두 분기 안에 바닥치고 하반기에는 돌아설 거야라는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이번 주에도 나오는지.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지는 가운데 예탁금이 그렇게 늘지 않았거든요. 예탁금이 저점 대비 10%는 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4조 원 이상 늘어야 되는데 지금 한 1조 3천억 그 정도밖에 안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화려한 어떤 종목 장사 가려면 예탁금이 좀 붙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흐름이 설 이후에 좀 붙어주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200주선, 코스닥 20주선. 요건 제가 이제 잠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사상 최대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튀게 갑자기 돈이 확 들어왔거든요. 이랬던 시기가 2015년하고 2018년도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주식시장이 어땠는지 각각 보면 추세적으로 강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그 구간에 잠깐 올라갔던 구간이 있었긴 했지만 그 해에 추세적으로 강하게 밀고 올라갔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자금이 저렇게 들어온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강세적으로 가르치진 않아요. 오히려 이거보다 꾸준하게 유입되는 요 상태 있잖아요. 2020년 이후에 요 상태로 가는 게 보시면은 주식시장은 더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반짝반짝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 들어오는 게 연속성을 띠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 튄다라고 해서 드디어 대대 강세장 이거는 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후에 연속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 제가 이제 삼성전자 200주선은 계속 말씀드리죠. 200주선이 되게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하는데 이탈하고 나면 거기서 이제 좀 고전하거든요. 회복하는데. 근데 한번 올라타기 시작하면 웬만하면 1년 이내에 잘 안 깨요. 또 확실하게 이번에도 지금 저항으로 작용했잖아요. 이게 돌파가 되면 지금 기준으로 62,700원 정도 됩니다. 저게 돌파가 되고 1, 2주 이내에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는 1, 2년 이상은 1, 2년 정도는 위에서 이제 머물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패턴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코스닥의 20주선. 코스닥의 20주선이 2020년 이후에 이제 작년도 이제 이후에 이제 깨지고 나서 회복한 적이 없거든요. 작년도 내내 이게 저항이었어요. 지금 돌파가 됐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돌파가 됐거든요. 3주 연속 올라와서. 근데 이게 이제 220주선은 내려오고 이거는 올라가서 이제 돌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한번 깨고 나서 돌파되고 나면 이제 여간에서는 그게 이제 하락 기간이 되게 길었을 때 전제로 크고 길었을 때 전제로 깨고 나서 돌파되면 이게 이제 대세가 바뀌는 걸로 보통 보거든요. 여기에 이제 코스피 60, 121 골든 크로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뭐 제가 또 복잡하니까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고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되게 중요하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왜 코스닥하고 삼성전자를 보여주지? 아까 제가 미국에서 이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쪽의 매수가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시장을 어떻게 이제 매매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S&P 500 지수는 사실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샀던 것만큼만 팔았어요. 근데 나스닥은 샀던 것보다 더 많이 팔았거든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나스닥이 더 강하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 이유가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팔았던 거를 다시 좀 사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외국인이 아니라 미국 투자자들이 이제 작년에 JP모건 연간 하락폭이 15%밖에 안 됩니다. 근데 뭐 넷플릭스나 뭐 메타나 이런 걸 막 50% 넘게 빠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았던 종목이 반토막이 넘게 났네? 그럼 그걸 사지. 내가 팔았던 종목, 그러니까 팔고 나서 현금 들고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15%밖에 안 빠진 금융주를 살까?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금융주가 좀 이제 주주 배당 정책 때문에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조금 더 기술주, 성장주 뭐 이쪽에 좀 관심을 미국에선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외국인 투자들 우리 증시 보는 관점도 약간 좀 그런 쪽으로 보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IT라든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는 건지
요 구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20주선 넘어가고 그 이후에 이제 종목 장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이어지게 되는지, 미국에서 나스닥이 더 강하게 올라가게 되는지 요 구도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주말 방송은 요 정도로 하고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계속 방송이 진행되니까 많이들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고릴라 리서치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카페에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시면 또 많은 자료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시고 거기 있는 공지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좀 저는 늘 이게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많이 꼭들 올해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